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한국과 중국이 최근에 불거졌던 요소 같은 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라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와 어제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1차 공급망 한라인 회의와 제4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회의를 잇따라 열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측은 기존의 실무과장급으로 개설한 공급망의 한라인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주요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요소같이 양국의 공급망 관심사와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 합의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열린 제4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회의에서는 한중 FTA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한중의 산업협력단지의 운영 현황들을 점검하고 산단의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공급망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좀 불거졌었는데 약간씩 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될지 이번 뉴스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6위 컨테이너 선사라고 볼 수 있는 대만 에버그린 역시나 어제 안전을 이유로 홍해를 통한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에버그린은 이날 접수를 일시 중단한다면서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이 회사의 모든 컨테이너 선박에 홍해 항해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홍해에 이 항구로 가는 이 회사의 선박은 인근 안전해역으로 항해해서 추가 통보를 기다리고 홍해를 통과할 예정인 선박은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또 우회하는 항로로 변경해서 항해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후티는 이스라엘과 무관한 선박까지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공격하면서 위협에 대한 수위를 상당히 높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해운사들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7시간에서 8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운임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도 해운주들 좋은 흐름을 기록했었는데요. 오늘까지 이런 추가적인 소식들 영향이 있을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후티 반군이 공격이 좀 멈추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해운사들이 우회 항로를 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올랐던 대한해운이나 흥하해운, STX 그린로지스까지 해운 종목들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결국에 HMM 매각, 이제 하림그룹이 품게 됐는데요.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HMM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페노션과 JKL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HMM의 매각 대상 주식수는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3억 9,879만 주고요. 인수가는 6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림그룹이 6조 4천억 원을 써내게 되면서 동원그룹의 인수가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며 정량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금 조달 계획이나 해운업 경험같이 정성평가에서도 더 나은 평가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림은 JKL 파트너스와 함께 유가증권 매각과 영구채 발행, 선박 매각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는과 해진공은 향후에 세부 계약 조건에 따라서 협상을 거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벌크 선사 페노션을 보유하고 있는 하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선사 HMM까지 품에 안으면서 종합 물류 기업으로 도약하게 됐다는 점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재계 순위도 큰 폭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13위까지 큰 폭으로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영향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식 때문에 어제 시간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다만 방향성은 HMM은 하락 쪽으로 그리고 하림그룹주들은 상승 쪽으로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정규장에서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조 3,6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합니다. 어제 1조 3,6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는 약 1억 4,200만 주고요. 증자의 비율은 39.74%입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수주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투자 차원의 목적이 큰데요. 실제 LG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OLED 시설 투자
투자의 확보 재원의 30%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장수명, 고의도 등 이 내구성과 성능이 뛰어난 텐덤 기술을 적용한 IT용 OLED 생산 라인을 내년 양산 공급 체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하반기에 증설된 모바일용 OLED 생산 라인의 클린룸과 IT 인프라 구축까지 설비 투자를 해서 모바일용 제품 출하도 본격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여기에 차량용 OLED 패널의 생산 라인 확장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과 노광 장비, 검사기 등 이 신규 생산 장비 도입 자금으로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과연 영향들은 어떻게 될지 오늘 LG 디스플레이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한국엠컴퍼니그룹의 이 관련된 경영권 지분과 관련된 논란들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장남인 조현식 고문과 차녀인 조희원 씨가 이 차남인 조현보 회장을 상대로 벌인 형제 난인데 굉장히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현보 회장 측에서는 아버지인 조양래 명예회장이 지원군으로 등판했는데요. 여기에 명예회장의 형인 조성래 명예회장이 이끄는 효성까지 지분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격도 만만치 않은데요. 조희경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이 가세해서 조희경, 조희원, 조현식 3남매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이들과 손잡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도 매수가 인상이라는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분을 좀 보시면요. 아버지와 효성첨단 소재의 지분 매입에 따라서 조현보 회장과 그를 지지하는 특별관계자의 지분이 45.2%가 됐고요. 조현보 회장과 맞서고 있는 장남 조현식 고문과 차녀 조희원 씨의 합산 지분은 29.54%입니다. 하지만 장녀인 조희경 이사장이 이들의 힘을 보태고 MBK 파트너스가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한 매수가를 크게 올리게 되면서 현재 상황이 좀 변할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국엠컴퍼니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어제도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어지게 될지 함께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 서초구가 이르면 내년 1월 대형마트 휴일을 평일로 전환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대로 실행되면 서울자치구의 첫 사례가 되는데요. 구는 이번 주 중에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현행 매월 첫째, 넷째 주 일요일에서 월요일이나 수요일 중 하나로 변경하는 상생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구는 8차례에 걸쳐서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대형마트 평일 전환을 위해서 이 상생 협력안 마련을 추진해 왔는데요. 앞서서는 대구와 충북, 청주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의무 휴업일이 지금은 휴일에 좀 한정되고 있다는 점들이 있고 아직까지 많이 전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트들의 실적들에도 약간의 연관성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트 주가들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마트나 롯데쇼핑까지 함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로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